주식으로 참 많이 버신 분이 계셨지. 투자께서 말씀하셨어. 제때 투자, 제로 투자. 그래서 난 챔피언을 쓰지. 손만 대면 정보가 쫙. 수수료도 제로, 제때 제로로 챔피언으로. 유진 투자증권.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신고수비급의 전문가 DBS 박구정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이제 배우실 내용이 어떤 이제 강의입니다. 신일목균형표의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활용편이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제 후행 스팬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상향 돌파, 측면 돌파, 신호가 무엇인지 한번 이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죠. 예, 오늘 거기에 따른 이제 추가적인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번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걸 한번 이제 통해서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만든 이제 기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 맨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내용이 바닥주, 예? 안정적으로 해서 바닥주를 우리가 중장기 관점에서 선치면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끌고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이제 획기적인 그런 매매 기법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중박주라든가 대박주를 이제 원하신 분들한테 바닥주를 통해서 구름대 위치를 통해서 또는 주봉과 월봉의 비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1탄, 2탄, 3탄, 4탄 오늘 이제 배우신 내용이 이제 4탄 내용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신일목균형표에서 세 번째 이 내용 자체가 있죠. 본격적인 급등을 하는 신호탄이에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후행 스팬 자체가 구름대를 상향 돌파하거나 측면을 만약에 돌파가 됐을 때는 최종적으로 추세를 확인하는 선입니다. 추세적으로. 응?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는 어떤 거예요? 이렇게 매석에서 오랫동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원하시죠. 응? 잠깐 올라갔다 내려간 종목 말고 대세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세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은 반드시 이 관문을 거쳐야 됩니다. 어떤 관문이요? 첫 번째, 구름대 돌파해서 안착이 돼야 되고 그리고 후행 스팬 자체가 이 상향을 돌파해야 됩니다. 이거를 벗어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시세가 나올 수 있어요. 바로 상향 돌파 내지는 측면을 만약에 돌파가 됐을 경우에는 본격적인 급등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좀 드렸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후행 스팬 위치도 중요하겠지만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본을 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신일목균형의 최대 장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매물대 위치를 알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목표 주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알 수 있고 주도주를 알 수 있어요. 지금은 6월 달이죠.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 수가 지금 몇 개예요? 600개 최애 안 됩니다. 하락 종목 수가 몇 개예요? 1,400개 정도가 좀 넘습니다. 예? 여전히 지금 시장이 좋습니까? 나쁘습니까? 여전히 비추세 구간. 근데 나름대로 시장의 분위기는 우세형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지만은 지금 2배 정도가 가깝 정도로 2배가 넘도록 하락 추세인 종목들이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급 자체가 제때 유입이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있죠. 최근에 너무나도 침체 국면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만 있어요. 그런 종목들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여기에 따라서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내용,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서 알려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와 같이 전개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막 벗어나는 애들. 이제 구름대 있죠? 자, 구름대 위치를 잘 보십시오. 한번. 배웠던 걸 토대로 해서 구름대가 이렇게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거 벗어나야 돼요. 빨리. 예? 여기서 만약에 머물고 있다. 구름대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올라가더라도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10중 8구는요. 열의 9은 올라갔다 내려가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섹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바이오 제약주 내에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위치하고 있으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업황의 업황의 분위기.
그리고 업황의 위력입니다. 업황 자체가 좋으니까 뭐예요? 이렇게 못난이처럼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종목도 분위기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어요. 어? 전기차 좋죠. 예, 여기에 따라서 올해도 여전히 좋죠. 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섹터 어떻습니까? 여전히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계속적으로 해서 좋은 흐름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서서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는 화장품 종목군들도 안착을 하고 있죠. 어때요? 서서 이제 분위기를 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실적이 좋으니까. 예? 뚜껑이 열어보니까 실적이 좋아. 고평가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은 예, 냉정하게 우리가 봤을 때는 뭐예요? 중국 쪽에서 꾸준하게 우리나라 한류 열풍으로 인해 가지고 꾸준하게 예, 수요가 급증이 되고 있고 또 해외 쪽에서 어때요? 유럽 쪽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죠. 왜? 한류 열풍 때문에. 응? 그래서 이와 같이 나름대로 시세 자체가 발생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단 말이죠. 자, 후행스펜 자체가 이렇게 상향 돌파하기 전에 맞고 계속적으로 도전하다가 실패했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측면을 돌파하고 나서 한번 올라갔다가 눌렀죠. 바로 이겁니다. 내가 여기서 놓쳤어요. 그러면 올라갔다가 눌러주는 시점이 있습니다. 응? 바로 다음 시간을 통해서 배우실 내용이 이 노란 선의 비밀. 바로 저는 이거를 마법의 지표라고 얘기합니다. 마법의 지표. 응? 이동평균선에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21선입니다.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가장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응? 열의 9은 이동평균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 21선입니다. 그것은 절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응?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선 21선. 예. 인위적으로 만들면서도 관리하고 있는 선 21선. 여기에 따라서 일목균형표에서 21선 버금가는 추세형 지표 그리고 세력들이 가려는 선 예, 그리고 마법의 지표라고 합니다. 바로 이 노란 선 이거를 바로 기준선이라고 합니다. 응? 1차적으로 놓쳤다고 하면 기준선까지 만약에 후퇴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수 관점입니다. 매수적인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름대로 단기적으로 해서 어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한번 눌러졌다가 천천히 해서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배우는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 기법은 바로 뭐예요? 최종적으로 해서 이 구름대를 벗어나는 종목을 찾아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를 했을 때 측면 돌파 전에서 분할 매수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적인 관점에서 포지션을 취할 수 있냐? 응? 측면 돌파하기 전에 이 단계에서 매수를 할 것이냐? 돌파가 되고 나서 1차적으로 한번 올라가고 이 자리에서 들어갈 것이냐? 그거는 어느 정도에서 융통성이 생기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놓쳤다. 올라가기 전에 여기서 놓쳤다 하시면은 올라갔다가 한번 눌러줍니다. 주가라는 것이 한번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물론 나름대로 어떤 시장의 신트렌드, 정말 획기적인 그런 테마 이슈가 부각이 돼가지고 빵 이렇게 올라가세요.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응? 근데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적당한 상승이 발생이 되면서 올라갔다가 눌림목이 나왔을 때는 어때요? 이런 눌림목 시점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상향 돌파. 자, 구름대 위치 한번 꼭 보십시오. 구름대 위치. 자, 구름대 위치 어때요? 구름대가 상당히 위치했는데 캔들 자체가 벗어납니까? 막혀 있죠. 막고 조정하고 막히고 조정 나오고 서서 여기서부터 해서 구름대를 탈출해야 했어요. 여러분들. 구름대를 탈출하고 이 기준선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때요? 추세가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갔죠. 응? 뭐겠습니까?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관리한 겁니다. 이거는. 예? 구름대 상단에서 계속적으로 해서 어때요? 막히고 근데 여기서부터 서서 이제 어때요? 구름대를 벗어나니까 어때요? 완전한 딴판이죠. 이 구간 여기서는 어때요? 올라가죠. 응? 그만큼 구름대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는 조금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구름대 위치. 일목균형표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응?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드리죠. 자, 첫 번째 뭡니까? 이건 외우셔야 돼. 구름대 위치를 파악하라. 빨리.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이 노란 선 자체가 지금 방향이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세 번째, 후행 스팬 자체가 지금 어디 위치하고 있냐. 이거 세 가지만 딱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1번 균형 끝. 끝입니다. 끝이에요. 자신감 있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나름대로 이 지표 있잖아요. 사양 돌파하고 측면 돌파가 있죠.
자, 상향 돌파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상향 돌파가 나오고 나서 매물이 쏟아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가장 안정적이고 우리가 나름대로 해서 큰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거는 바로 이렇게 구름대 측면을 돌파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군들이 가장 강합니다. 근데 여기에 따라서 만약에 상향 돌파가 나왔을 때는 어때요? 상향 돌파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예? 측면 돌파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에 따라서 측면 돌파하면은 그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주식을 우리가 기법을 배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확률입니다.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내 소중한 자산을 어떤 종목을 통해서 기업적인 가치를 보고 투자를 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나는 이 종목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투자를 했겠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기업적인 펀더멘탈을 보고 접근하신 분도 계시고 오로지 나는 기술적인 분석을 토대로 해가지고 접근하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저는 자 전자 후자 자 두 개 다 보셔야 돼요. 기업 가치, 재료, 실적 다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기술적인 분석. 자, 이 지표, 기법은 거들 뿐입니다. 거들 뿐. 거들 뿐이에요. 보조적인 그런 수단에 불과합니다. 항상 명심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은 우리가 확률적으로 해서 접근해가지고 확률적으로 높은 수익을 거머쥘 수가 있습니다. 거머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 시도 때도 없이 매수매도 하루에도 2번, 3번, 4번, 5번 그렇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하시면요. 절대로 승산이 없습니다. 그거는 피폐해져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나한테 알맞는 매매 방법이 뭘까? 항상 그걸 먼저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종목이 마음에 드는데 이 종목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을 토대해서 지금 딱 접근할 타이밍인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돌진하시는 분들 계세요.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자, 상향 돌파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 달이 넘도록 횡보했어요. 올라갔다가 이렇게 횡보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횡보하니까 물량 소화가 되고 나서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나서부터 어떻습니까? 요때하고 거래가 증가가 되는 시점에서부터 주가 자체가 단기간 내에서 이만큼이나 올라갔어요. 67% 정도까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나름대로 이렇게 바닥권에서 상향 돌파가 나오고 나서 어떻습니까?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눌러졌다가 물량 소화가 되고 나서 여기에 따라서 돌파가 되고서 눌러졌을 때 캔들을 잡으십시오. 구름대를 벗어나고 나서 노란 선에서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흐름이 보이고 있죠. 그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매수하면 돼요. 이런 구간대에서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시면 어때요? 주가는 저절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어떤 재료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뭐겠습니까?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측면을 돌파했죠. 자, 제가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전 시간을 통해서, 지지난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이 지표의 최대 장점은 매물대 위치를 알 수 있다. 목표 주가를 알 수 있다. 시장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주도주를 알 수 있다. 측면 돌파가 작년도 정도에 있죠. 증권주가 가장 크게 올라갔던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작년 3월달 시점이었습니다. 3월달. 이때 대부분의 증권주 종목군들이 어때요? 측면 돌파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었어요. 이때 단기간에 어떻습니까? 이런 난리도 없었죠? 증권주가 이런 식으로 해서 증가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몇 년 동안? 거의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증권주가 호황을 누리면서 이렇게 활기를 쳤었죠. 그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어떻습니까? 지수가 앞으로 2,500포인트, 3,000포인트 간다. 이렇게 외치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진짜로.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어때요? 자, 고점 찍고 내려갔죠. 고점 찍고 내려갔죠. 자, 근데 올라가기 전에 생각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측면 돌파가 발생이 되고 나서부터 해서 이 구간대가 무려 측면 돌파가 되고 나서 여기서부터 돌파가 되고 나서 상당히 오랫동안 거의 한 달 반 정도를 쉬었어요. 한 달 정도 반 정도를 눌림목이 형성이 된 상태에서 어때요? 서서히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도 결국에는 뭡니까? 이 종목 자체가 결국에는 나중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후행스팬 자체가 구름대를 벗어나고 나서 구름대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바깥쪽에서 놀고 있다가 결국에는 어때요? 포텐이 터지니까 이때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증권주들이
동반적으로 어깨 동무하면서 올라갔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제가 작년도 정도에서 11월 달에 어떻습니까? 11월 달에 AM OLED 업종을 어떻습니까? AP 시스템을 가장 먼저 추천했죠. 그죠? 제시를 해드렸죠. 가심주로. AP 시스템이 제시를 해드리고 나서 어때요? 구름대를 벗어나고 측면까지 돌파가 되고 나서 이 종목은 150%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제시를 해드렸죠.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나서 또다시 무료 방송을 통해서 뭐 종목했어요? DMS. 이게 뭐겠습니까? 얘네들이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업종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지표를 배우는 순간에 우리가 증권주, AM OLED, 제약과 바이오주도 있죠. 근데 제약과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갈립니다. 이건 주도주라고 하기가 좀 뭐한 게 호불호가 갈려요. 호불호가 갈리면 이건 안 돼요. 왜냐? 이게 선별적인 강세가 나오고 업종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야지만은 그게 진정한 주도주지. 이게 이놈은 올라가고 이놈은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때요? 올라가는 종목보다 내려가는 종목이 더 많거든요. 제약주가 그나마 바이오주보다는 훨씬 더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약주가 올라가니까 바이오주도 어때요? 이에 지세라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일목균형표 상태에서는 뭐예요? 나름대로 시장에서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이오 제약주. 바이오보다는 제약주가 여전히 강하다. 그리고 얘네들하고 다음에 누가 강합니까? 반도체 섹터하고 전기차, AM OLED. 그러니까 4강입니다. 4대 천왕. 얘네들이 이렇게 4개의 섹터가 중심이 되면서 서로 주군이 바꾸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어떻게 해요? 리드를 보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어떻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지표를 보니까. 이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어때요?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자본금이 얼마 있어? 그러면 내 자본금 3천만 원이 있던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업종 위주로 해서 살펴보시고 여기에 따라서 가장 이상적으로 해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찾아가지고 어때요? 접근하시면 돼요. 수익이 안 나오겠습니까? 수익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이 어때요? 단기간에 고수익 자체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50%, 100% 있죠. 자, 50% 정도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꿈의 수익인 100% 정도 수익을 만약에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요. 결국에는 그 시장에서 가장 주도주로 올라갈 수 있는 섹터, 그리고 주도주 내에서 강한 종목을 놓쳤다 하시면 어때요? 후속주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름대로 우리가 바이오 제약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간 애들만 올라갔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재료가 있는 동시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후속주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잘 눈독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나름대로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선발주 놓쳤다고 해가지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이거는 테마주가 아닙니다. 테마주.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테마주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테마주는 반드시 1등주를 노리셔야 됩니다. 1등주하고 2등주. 근데 이거는 섹터예요. 업종.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선발주를 놓쳤다고 해가지고 아쉬울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후속주 종목군들. 제2의 한미약품, 제2의 영진약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와가 똑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올라갔으면 어때요? 얘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못 가고 있는 증권주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그런 종목 노리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걸 배우셔야 돼요. 왜? 이걸 통해서 주도주를 알 수 있고 시장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올레드 업종 있죠. 올레드. 자, 여기서 제가 올레드는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해서 11월 달부터 해서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얘기하겠습니까? 전망이 좋기 때문에. 전망만 딱 놓고 보면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전기차 전망 좋죠. 근데 실적으로 해서 전기차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체들 실적이 어떻습니까? 아주 폭발적으로 해서 실적이 좋습니까? 근데 이들 업종은 좋아요. 왜? 중국과 우리나라 여기에 따라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비 투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니까 어때요? 공급 물량이 딸려요. 그럼 어때요? 설비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올레드 업종 자체는 신트렌드로 불릴 수 있는 가상현실, 그 다음에 스마트카,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쓰시고 계시는 스마트폰,
계속적으로 해서 그 디스플레이 자체가 OLED 있죠. AM OLED. 이걸로 탑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계속적으로 해서 증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네,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야말로 계속적으로 여전히 슈퍼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제가 뭐였습니까? AP 시스템, 주선 엔지니어링, DMS도 100% 정도까지 올라갔죠. 여기에 따라서 어때요? ICT 같은 경우도 자 120%까지 올라갔죠. 근데 얘가 120%까지 올라가면서 그 가정이 어떻습니까? 주봉. 응? 주봉을 잘 보십시오. 주봉. 진정한 대박은 뭐라고 했어요? 주봉의 배변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언제부터 얘기했어요? 바닥주 안정적으로 해서 100% 시세 나는 방법. 이거를 신일목균형표 기초 시간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렸었죠. 모르신 분들과 빨리빨리 녹화 방송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진정한 대박은 일봉이 아닙니다. 절대 일봉이 아니에요. 일봉은 단기적인 흐름이고 주봉은 중기적인 흐름입니다. 올봉은 뭐겠습니까? 장기적인 흐름입니다. 여기서 주봉은 중기적인 흐름이 있죠. 아무래도 일봉이니까 단기적인 흐름에서 어떻습니까? 세력들이 나름대로 개인들의 물량 자체가 많다고 판단이 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근데 주봉은 어때요? 잔파동이 흔들리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오랫동안 가뭄 끝에서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되었던 종목이 이와 같이 자 구름대 위치를 잘 보십시오. 주봉도 변함없습니다. 여러분들 구름대 위치를 잘 보십시오. 주봉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이 자 구름대가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지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 만약에 하단에 위치하고 있으면 어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아 이거 돌파하기까지 힘듭니다. 네? 자, 이 종목도 어때요? 구름대가 이렇게 상단에 위치하고 있었죠. 이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상단 여기서 계속적으로 막히고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 이걸 돌파를 못했어요. 돌파를 못하다가 여기서 어때요? 이제서야 돌파가 되고 나서 후행 스페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양 돌파가 그냥 한 방에 올라갔죠 이게. 예? 한 방에 에너지가 솟구치고 눌러주고 나서 어때요? 눌러주고 나서 다시 한번 50% 정도가 파동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예? 눌러주고 50%가 더 파동이 나온 거예요. 예. 자, 여기에서 나름대로 해서 주봉상에서 비밀이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주봉상에서 진정한 비밀은 주봉에 있고 여기에 따라서 후행 스페 자체가 사양 돌파가 되면은 자, 한번 눌렀을 때 있죠? 그 전에 올라가기 전에 자, 구름대를 벗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 시간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팁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예?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 수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하락 추세가 벗어나면서 자, 구름대 위치 봐주십시오. 구름대 위치. 구름대 위치에서 구름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구름대를 벗어난 시점이 언제예요? 올해. 예? 올해부터 연초부터 해가지고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바닥권 대비해가지고 무려 100%가 넘는 상승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있죠. 후행 스팬 자체가 이 상향 돌파가 발생이 되었던 시점이 이 시점이었어요. 그죠? 자, 그 전에 구름대가 어떻습니까? 캔들 자체가 구름대를 이렇게 벗어났죠. 그죠? 이 수학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 이 종목이 왜 올라갔겠습니까? 전반적으로 화학업종이 저유가 시대에서도 유가 자체가 26달러에서 작년도에서 30달러, 40달러까지 올라가니까 어때요? 예? 정유하고 석유화학 업종들이 이의 질세라 연초 1월 달부터 해서 초강세가 나왔었죠. 여기에서 이 수학 같은 경우 어때요? 나름대로 저평가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바닥권 대비해서 100% 정도가 상승이 나온 겁니다. 고작 이거밖에 안 올라갔는데 100%가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일목균형표를 개입을 하게 되면 어때요? 아, 구름대를 벗어난 시점이 바로 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면 돌파가 되고 나서 어때요? 예? 상향 돌파가 나오고 나서 쉬지 않고 바로 올라가 버렸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통해서 구름대 돌파가 되고 나서 눌림목이 되는 시점 있죠? 요때를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이와 같은 높은 수익을 모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오늘 이제 배우신 내용 자체가 있죠? 지난 시간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후행 스팬을 통해서 상향 돌파 신호하고 측면 돌파형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마지막입니다. 예? 바로 꿈의 마법의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기준선, 노란선의 비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이제 가져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절대적으로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을 배우시는 내용 자체를 배우게 되면 신일목균형표 실전표는 완전하게 이제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요. 저는 다음 시간을 통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 가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무슨 말이야? 어떻게 하지? 배역을 해야 방법이. 부동산에 대한 한국인의 고민은 깊어져만 갑니다. 나날이 어려워져만 가는 부동산 환경,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온 에어입니다.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고민 상담의 알짜 매물 추천까지 다 모았습니다. 부동산 온 에어, 매일 오후 5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주식시장. 투자하기 너무 어려우시다고요. 왜 내 종목만 떨어지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해답은 만세타임. 전문가가 소개하는 다양한 투자 노하우와 또 꼼꼼한 종목 상담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공적인 주식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이제 만세타임과 함께 성공적인 주식 투자 이어가세요. 매일 저녁 7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아시아경제TV와 함께하는 창업 콘서트, 성공도전 창업의 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성공은 어려운 창업. 아시아경제TV와 창업피아가 함께 창업 성공의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스타 창업 컨설턴트 이용구 대표를 비롯해 성공 프랜차이즈 기업을 초청, 국내 창업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석합니다. 예비 창업자와 창업 희망자에게 올바른 성공 전략을 제시할 것입니다. 아시아경제TV와 함께하는 창업 콘서트, 성공도전 창업의 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나부터 지키는 건전한 투자 환경, 자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4989 전소영입니다.
주식 투자는 의외로 좀 단순하다고 하는데요. 돈이 몰리는 업종들을 잘 찾아 투자하면 정말 알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군을 찾아 설명할 전문가님 모셨는데요. 황태자 이동우 전문가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지금 어떤 종목군에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지 또 어느 종목을 준비해 오셨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바로 설명해 주시죠. 예, 돈이 몰리는 종목, 바로 대세로 가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림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대세로 움직이는 종목은 바로 반도체 관련주들입니다. 뭐 제이스텍이라든가 테스라든가 아니면 PSK라든가 이런 종목들 보시면 작게는 2배, 크게는 3배 정도 올라갔는데 보시면 뭐 반짝반짝 올라간 게 아니고요. 쭉쭉 기간을 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대세 상승을 그리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들이 왜 핫하냐면 삼성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투자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관련주가 이렇게 핫하게 가고 있을 때 관련주 하나 정도는 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또 다음 그림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다음 공략할 종목, 이번에 타켓으로 삼으려고 하는 종목은 뭐냐? 이 기업만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특히 반도체 수명이라든가 불량률을 현저하게 낮춰주고 수명을 길게 연장해주는 핵심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된 기술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수주 거의 독점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내 수주 독점이라고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반도체 1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역시 최고의 어떤 실적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분석될 수 있고요. 국내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만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심지어 일본 도시바도 투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막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부분 다 거래처를 가지고 있고요. 거래선 갖고 있고 현지화까지 성공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핵심 기술력이 부각이 되면서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국면. 이렇기 때문에 반도체주의 랠리 있을 때 놓쳐서는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여기다 보너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OLED 쪽인데 OLED 쪽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수주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력 있는 종목이라고 분석되니까 이 내용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런데요. 같은 업종이라도 좀 실적을 보면 차별화가 좀 극심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 실적은 어떤지 또 꼭 챙겨야 하는 깜짝 재료도 있다고 하셨는데 내용이 좀 어떤가요? 예, 아무리 좋아도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의 실적은 정말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주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호조세를 이루면서 무려 이익 같은 경우는 1,500% 급증을 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 1,500%가 대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보면서 바로 설명을 하나 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2014년도 이 기업이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뭐 적은 적자가 난 게 아니라 대규모의 적자가 났던 그런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2014년도에 턴어라운드가 되기 시작하더니 작년도에 1,500%의 이익이 급증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에 급증한 건데 또 급증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서고 있는 초기, 이럴 때 주가를 공략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현재 어느 정도의 어떤 이 기업의 실적이 나오고 있느냐. 공장 가동률이 주력 제품 같은 경우는 공장 가동률이 무려 95%입니다. 사실상 거의 100% 돌아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반도체 관련된 기업 중에서 거의 100% 육박하는 기업들이 몇 안 되는데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기업도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여기에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보너스가 하나 있습니다. 자, 보너스가 뭐냐면 이 기업이 지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지분 갖고 있는 기업이 의료기기 쪽인데 그쪽에서 엄청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재료가 당뇨병 쪽이에요. 당뇨병 쪽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으로 통해서 당뇨병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와 같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또 지분을 가지고 자회사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매력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자세한 내용은 ARS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적도 좋고 강한 재료까지 갖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오늘 종목 확인하실 수 있는 번호 바로 알려드립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시고 전문가님 번호 어떻게 되시죠? 예, 제 번호는 996번입니다. 네, 996번 누르시면 황태자 이동훈 전문가의 종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 심정리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의 투자,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 그리고 미국에서의 투자, 중국의 투자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력하게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기술력 가지고 있으면서 수주를 거의
정말 독점하다시피 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유난히 강하거든요. 이런 기업이 바로 그런 기업입니다. 불량률을 낮추고 수명을 길게 연장시키는 데 있어서 국내 유일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미 실적은 이익이 1,500% 급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 면에서 기술력 면에서 손색이 없는 그런 기업이고요. 여기다 보너스, 자회사가 있는데 그 지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이오 관련된 어떤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특히 당뇨병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크죠. 그와 같은 재료까지 보유한 기업이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력이 참 많은 기업이니까 자세한 내용 ARS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종목 추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목 국내 유일한 기술력을 갖고 국내뿐 아니라 중국, 대만, 미국 등에 모두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셨는데요. 오늘도 궁금하신 사항은 종목 ARS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황태자 이동훈 전문가의 고유번호 996번 누르시면 됩니다. 996번입니다. 한국 가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어떻게 하지? 부동산에 대한 한국인의 고민은 깊어져만 갑니다. 나날이 어려워져만 가는 부동산 환경,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온 에어입니다.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고민 상담의 알짜 매물 추천까지 다 모았습니다. 부동산 온 에어, 매일 오후 5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주식시장. 투자하기 너무 어려우시다고요. 왜 내 종목만 떨어지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해답은 만세타임. 전문가가 소개하는 다양한 투자 노하우와 또 꼼꼼한 종목 상담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공적인 주식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이제 만세타임과 함께 성공적인 주식 투자 이어가세요. 매일 저녁 7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아시아경제TV와 함께하는 창업 콘서트, 성공도전 창업의 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성공은 어려운 창업. 아시아경제TV와 창업피아가 함께 창업 성공의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스타 창업 컨설턴트 이용구 대표를 비롯해 성공 프랜차이즈 기업을 초청, 국내 창업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석합니다. 예비 창업자와 창업 희망자에게 올바른 성공 전략을 제시할 것입니다. 아시아경제TV와 함께하는 창업 콘서트, 성공도전 창업의 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증권용어 사전의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배워볼 용어는 바로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은 영업활동을 하거나 자본을 거래해서 벌어들인 자금 가운데 얼마만큼을 사내에 보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즉, 잉여금 총액이 자본금에 비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일반적으로 유보율이 높은 기업은 내재 가치가 높은 우량 기업으로 평가받고, 유보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불황에 대한 적응력이 높고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활동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도 부동산 매각 등의 이유로 유보율이 높아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이 자산을 대부분 부동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으면 유보율은 높더라도 현금 흐름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업의 신규 투자 이슈나 경기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성공 투자의 밑거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맛있는 증권 용어 사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증권 용어 사전의 박주연 기자입니다. 오늘 배워볼 단어는 바로 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캐리 트레이드란 낮은 금리의 자금을 조달받아 다른 국가의 수익률 높은 상품에 투자해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보유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받아 수익성 높은 유가증권에 투자를 늘려 차입 비용을 상환하고 수익을 얻는 행위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이때 투자한 주식의 수익률이 차입금리보다 높으면 포지티브 캐리, 차입금리보다 낮으면 네거티브 캐리라고 불리웁니다. 캐리 트레이드의 이론적 배경은 환율을 통한 국가 간의 자금 이동에 있는데요.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0.5%로 가정된 유로 자금을 연 1%의 조건으로 빌려 1년 만기 금리가 연 3%대로 가정된 미국 채권에 투자 시 돈을 교환하는 비용을 제외하면 연 2%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면 보통 엔캐리 트레이드를 많이들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이는 일본 금리가 0.1% 수준으로 제로 금리 수준으로 가까워져 달러보다는 엔을 차입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금융위기가 나타나기 전에는 엔화 금리가 상대적으로 싸다 된 이유로 국제 투기 자금이 엔화를 빌려 한국과 미국 등 일본보다 금리가 높은 나라의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떨어뜨리고 양적 완화까지 시행하기로 하면서 이 미국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자 미국 달러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말에는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의 재정 위기가 생겨나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유로화를 빌려서 수익률 높은 곳에 투자하는 유로 캐리 트레이드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 맛있는 증권용어 사전이었습니다.